일본의 피구 만화로 폭주형제 레츠고로 유명한 일본의 만화가 코시타 해치히로가 창작했으며 1991년 소아과 만화상 아동 부분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통키가 훌륭한 피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피구왕이 되기 위해 정진한다는 열혈 스포츠물답게 다양한 종류의 필살 슛이 등장한다. 딱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다면 연령대와 맞지 않은 외형의 캐릭터가 널렸다. 초등학생이 벌써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어른같이 생긴 초등학생들이 상당수 등장한다. 특히 나한상은 아무리 어리다고 우겨도 최소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외모인데 작품상의 설정은 초등학생이다. 게다가 프로필에는 초등학생인데 키가 180cm가 넘는다. 이 작품을 대한민국에서 그냥 찍은 영화 불꽃슛 통키에서는 이런 걸 쓸데없이 반영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저건 태동 초등학교가 아니라 태동 건설이다라며 비꼬기도 했다. 문방구에서는 누리끼리 한 배구공에 불꽃 마크만 그려서 피구공이랍시고 팔았다. 맞으면 아프다. 그나마 그건 좀 고급품이었고 그냥 허영공에 대강 그려놓고 판 것도 있는 등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 이 만화의 영향으로 불꽃무늬 배구공을 사지 못한 어린이들이 직접 탱탱볼이나 배구공의 사인펜으로 불꽃무늬를 직접 그려넣기도 했다. 통키는 의외의 굴욕이 있는데 바로 패배를 자신의 절친이자 베프인 맹태에게 당한 것. 한창 물이 올라 거만해진 통키가 말도 안 듣고 연습도 게을리하자 피구부에서 내친 적이 있는데 이때 피구부에 남아 열심히 연습하던 맹태에게 판정패한 적이 있다. 흔히 천재의 게으름을 지적한 에피소드로 이 이후로부터는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천재가 노력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여주게 된다. 맹태에게 진 것은 사실상 유일한 패라고 볼 수 있을 정도. 통키는 피구 실력을 자랑하려고 아버지의 묘지에 공을 정통으로 던지는 행동이 역주행하여 농담삼아 패드립 밈이 되기도 한다. 맹태는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나름의 비중이 있는 주연급 인물로 굳이 따지면 드래곤볼의 크리링 정도의 비중을 가진 캐릭터다. 그러고 보니 외모도 크리링을 닮았다. 절에 맡겨져서 동자승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깎아머리를 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물려받을 계획이 있다. 타이거는 통키 외에 다른 선수들과 제대로 시합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타이거는 과연 회전 회오리슛과 파워슛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떡밥이 있다. 같은 팀 선수인 장도끼의 도끼슛은 연습을 같이 하니 쉽게 잡을 테고 스위치 슛은 잡아내는 방법을 직접 알아냈으니 괜찮겠지만 위력의 차원이 다른 회전 회오리 슛과 파워 슛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민대풍의 헤어스타일은 꽁지 머리를 세 갈래로 길게 길렀다. 몸을 회전함에 따라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게 사소한 볼거리. 그런데 뒷모습이 나올 때는 이 꽁지 머리가 묘사되지 않는다. 앞모습이 나올 때는 분명히 있는데 뒷모습으로 나오면 안 보인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때에 따라 말총머리, 꽁지머리, 단발머리 등 작화도 중구난방이다. 팬아트도 그리는 사람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진다. 타이거 못지않은 미소년의 외모에 와일드한 성격에 흉터까지 지녔으며 아픈 과거까지 갖춘 2010년대에 나왔으며 소위 부녀자들을 끌고 다닐 상의 캐릭터. 굳이 이쪽을 따지지 않아도 캐릭터 자체의 인기는 주인공 통키를 압도하며 사실상 태백상, 민대풍, 타이거 이 세 명을 작중 가장 인상 깊은 캐릭터로 친다. 나한상은 공을 던질 때는 항상 양팔을 어깨 너머로 넘겨서 공을 뒤에서 잡고 있다가 두 팔을 같이 앞으로 휘두르며 던지는 특이한 포즈를 취한다. 가일의 손익분과 흡사한 모션이다. 받는 쪽에서는 어느 손으로 던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내기 어렵다고 하며 이를 이용한 속임수를 극대화한 것이 필살 슛인 스위치 슛이다. 태백사는 어떻게 봐도 도저히 초등학생으로 안 보이는 근육질 소년. 신장 182cm에 체중 80kg이다. 비주얼만 봐서는 체육관장의 몸이다. 덩치에 어울리는 무지막지한 괴력과 맷집을 자랑하며 한 손으로 철봉 위에 몸을 버티고 앉아 남은 손으로는 땅콩을 먹을 수 있으며 맨손으로 눌러서 피구공을 터뜨리고 맷집은 타이거와 루돌프의 더블 스카이슛과 타이거의 번개 슛을 연속해서 보호구 없이 버텨낼 정도. 늘 땅콩을 까먹으며 통키에게도 한 움큼 던져주기도 했는데 꽤나 맛있었는지 통키도 좋아하다 다시 화를 냈다. 애니에서 통키 엄마의 상상 중에서 통키가 올림픽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단체 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메달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인기가 많아서 세오 인터내셔널이 비디오 테이프로 출시한 바 있는데 제목은 피구왕 통키가 아니라 매직 슈퍼볼로 출시되었다. 주제가 가사조차 다르며 피구가 아닌 슈퍼볼이라는 종목으로 나오는데 비수도권 지역에 살면서 유수한 방송이 집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은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를 빌려서 볼 수밖에
없었다. 비디오 출시 당시 1부, 2부, 3부 형식으로 나누어서 발매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당시 개국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된 SBS의 시청률이 KBS와 MBC를 능가할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게 만들었다. 당시 국대인 남자 아이들 사이에선 거의 시청률 100%라고 보아도 무방했으며 국민학생 대상의 학원들도 이 작품이 방영될 시간은 아예 시간표에서 비워놓았을 정도. 아주 인기가 좋아서 SBS에서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 문방구에서 팔던 피구공에 그려진 불꽃 마크에 손가락 맞춰서 안 올려본 남자아이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의 시대의 상황상 일본풍은 가차없이 잘 렸고 이 때문에 2개화가 통으로 잘려나가고 4개화는 2개화로 편집되어 총 43완결로 방영되었는데 시작부터 첫 화가 통째로 잘려나갔다. 피구왕 통키 SBS 방영이 끝난 후인 1994년 여름에 나온 어린이 영화 피구왕 통키가 있는데 일단 태동초등학교 피구부 선수들은 명백한 어린이들인데도 불구하고 20, 30대 성인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덤블링을 하면서 피구를 하지 않나. 타이거는 미나한테 언제 봤다고 작업을 걸지 않나. 통키는 맹태란 연습을 하다가 실수로 맹태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엄마한테 붙잡혀 회초리로 쳐맞지 않나. 원래 근엄한 캐릭터인 태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망가지지 않나. 심지어는 뱀탕 먹기 싫다고 도망치는 맹태도 나온다. 그리고 이해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통키를 연기한 배우 이미림은 여자다. 원자 단행본 경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전후쯤에 한국에서 그 당시 일본 만화들이 그렇듯 적판이 나온 적도 있다. 신성기획과 수경출판에서 슈퍼볼이란 제목으로 발매된 바 있다. 1997년 SBS 재방영 때 계림출판사에서 TV 애니메이션 소설 레이블로 2권짜리 동화책을 냈다. 통키의 집은 알고 보면 콩가루 집안이다. 아빠가 피구한답시고 집 나가서 안 들어온 거 보면 피구왕 통키가 인기가 많은 작품이다 보니 게임으로도 여러 종류가 발매되었는데 페미컴과 메가드라이브, 슈퍼 페미컴판이 존재한다. 페미컴용 1, 2편은 캡틴 츠바사 같은 카드 배틀 형식의 게임이고 MD와 SF10판은 열혈 고교 도찌 볼부식에 직접 조작하는 게임. 각 캐릭터들의 고유 필살기는 물론 등장 선수 전원에게 필살기를 장착해준 ND판이 통키를 소재로 한 작품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 메가 드라이브의 인기작으로 오락실에서 시간제로 가동되기도 했다. 생김새만 그런 게 아니라 신체 능력들도 죄다 초인급이다. 다들 서전투 점프라도 익혔는지 점프 한 번 하면 몇십 미터를 뛰어오르는 데다가 고작 피구공 하나로 사람을 날려버리거나 벽이나 사물 등을 파괴하는 건 예산일이다. 굳이 이런 붙은 비싼 슛이 아니더라도 그렇다. 그러고서도 터지지 않는 피구공 또한 신기할 정도. 사실 그 피구공도 등장인물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력으로 터뜨려버릴 때도 많다. 네임드 캐릭터들 근력만 따져도 성인 남성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고 판타지 영역이나 다름없다. 맷집들이 하나같이 굉장해서 이런 초인급 인물들이 격돌하는데도 신체적으로 큰 상해를 입는 경우는 별로 없다. 지역대회 편을 보면 알겠지만 양민들만 그나마 심하게 그치는 정도. 원작 만화가 완결되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져서 결말이 원작 만화와 많이 다르다. 원작 만화는 지역대회 재패 후 피구 전국대회까지 치르지만 애니는 지역대회까지만 재패하고 그동안 대결해온 여러 강자들과 드림팀을 짜서 라이벌들과의 친선 경기로 마무리 짓고 이후 연습하러 가는 것으로 끝난다. 전국대회 나가는 건 생략. 원작의 절반 정도 분량인 9권까지만 애니화가 되었다. 재미있게도 이런 부분은 슬램덩크 애니판과도 비슷하다. 마침 둘 다 일본판 한정으로 카나가와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스토리상 가장 먼저 친선 경기를 벌였던 라이벌 팀의 주장이 스포츠를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기를 치르는 점도 닮았다. 거기선 아군이 드림팀이 아니라 상대편이 드림팀인 차이점이 있지만 원작의 코미디나 저질 개그는 줄이고 꽤나 진지한 드라마로 각색했다. 정지자 연출이 꽤 많고 저예산 애니인 게 티가 나서 영상이나 작화론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작품.